지난 2018년 6월 울산시장 선거를 둘러싸고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호형호재하는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벌인 선거 개입 사건은 현 정권이 지난 박근혜 정권 탄핵의 빌미로 삼았던 국정농단과 너무나 흡사하다. 그러나 지금의 정권이 울산시장 선거를 둘러싸고 벌인 내용이 파헤쳐질수록 박근혜 정권에서는 없었던 국가공직까지 정치 흥정 대상으로 삼았다는데 그 심각성이 더한 것 같다. 이번에 밝혀진 내용은 반대당의 후보가 아닌 같은 당의 후보를 밀어내기 위해서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흥정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같은 당내 경쟁자였던 전 민주당 최고위원인 임동호 후보의 불출마를 전제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에서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의했다는 것이다. 결과에 어떻든 간에 권력의 핵심부인 청와대가 이와 같은 제의를 했다는 자체가 국가의 중요한 공직자를 정략에 이용하기 위해서 매물로 내놓고 흥정거리로 삼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해외 공관장이라면 그에 걸맞는 인재를 선별하는 것이 순서일 텐데 그와 같은 절차도 없이 국가공직을 정치적 흥정으로 삼았다는 것은 국가 장래를 위해서 좋지 않은 것이다. 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는 이번 말고도 그 이전 김경수와 드루킹 사건에서도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등장했던 자리이고 보면은 이제 오사카 총영사는 누가 가더라도 상대국에서 과연 올만한 사람이 왔는지 색 안경을 끼고 볼 것이 뻔한데 그와 같은 사실이 해외에 알려진다면 남한의 공직자들이 과연 적재적소에 있을 만한 사람들인가 의심할 것은 뻔한 것이고 이는 국가적 위신과도 직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는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를 책임져야 할 공직자까지 이와 같이 임명한다면 국가 장래가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왜 청와대가 송철호라는 인물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결과적으로 반대당의 김기현 후보에게 없는 죄까지 추가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불이익을 준 것도 모자라 같은 당 후보까지도 국가공직을 매물로 내놓고 흥정하려 했느냐는 것이다. 물론 이 사건의 내용이 깊이 파헤쳐진다면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관련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현 대통령과 호형호재하는 사람이 울산시장에 출마했다고 하니까 청와대 내 충성스러운 가신들이 대통령의 마음을 미리 헤아려 알아서 처리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정권이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 죄명을 묵시적이라는 전치사를 붙여 만든 것이라면 이번 사건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신들이 대통령의 의중을 미리 헤아려 행동했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묵시적 지시쯤 될 법한 일이니까 죄가 될 것은 당연하다.